태왕사 10분기에 초반 스토리가 좀 배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줄거리 요지가 바람의 나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과 비슷해 보였다는 이유 때문에 바람의 나라 저작권자가 태왕사 신기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이완수 변호사님 모시고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이제 좀 시청자한테 끌리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첫 도입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특히 이제 설정 혹은 컨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드라마가 이제 또 많아지기도 해서 확 끌리는 초반 스토리가 없으면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어떤 장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기시감이 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논란이 된 적도 있죠. 저는 작년쯤에 본 영화가 네. 오래전에 봤던 영화랑 스토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너무 똑같아서 보면서도 이거 저작권 침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이게 실제로 그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체로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드라마 태왕사신기라는 네네네네. 게 있고 그와 관련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있는데요. 네. 태왕사 10분기에 이제 시놉시스 혹은 이제 초반 스토리가 좀 배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줄거리 요지가 유명 만화 바람의 나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순정만 아닌가요? 예, 예. 순정 만화고 네. 또 게임으로도 만들어진 굉장히 이제 초히트작이거든요. 그 내용과 비슷해 보였다는 이유 때문에 바람의 나라 저작권자가 태양사 신기 제작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놉시스 같은 거는 아이디어 영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내용이 꽤 길게 작성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아이디어 영역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 정도 분량, 뭐 A4 용지 35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량이 많은 걸 보면 이건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등장인물의 성격, 뭐 상호 간의 상관관계, 또 줄거리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완성된 저작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단순한 아이디어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네네네네. 결국에 이제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제 글이나 영상으로 표현되기 전에 대략적인 줄거리, 소재 이런 것들 정도를 얘기하고 설령 이제 표현이 되더라도 엄청 짧거나 간략한 내용만을 이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글로 작성된 시놉시스나 설정도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근데 덧붙여서 그 태왕사 신기와 바람의 나라 사건의 경우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의 설정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뭘 볼 때 어떤 부분이 몇 퍼센트 유사하고 이런 식으로 막 계량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등장인물이나 뭐 음악, 대사 다 다를 수 있죠. 맞아요. 그렇지만 내용인 스토리가 비슷하다고 하면 사실은 보기엔 분명히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과연 가져갈 수 있는가를 고려할 때는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유사하다, 뭐 비슷하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유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반복적인 서사 구조의 사용, 네. 또 유사한 문구나 장치, 설정, 등장인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사하다고 보여지면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원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시만으로는 어떤 게 이제 침해고 어떤 게 침해가 아닌지를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어디까지 비슷하면은 침해고 어디까지 안 비슷하면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것이 그렇죠. 만약 지금 같은 이런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바꿔서 낼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작을 우회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에서 이제 각 개별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굉장히 많은 사례를 쌓아놓고 있지만 창작 활동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뭐 명확한 기준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소송은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되고 네. 이를 이제 돕기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법원을 통한 이제 감정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완수 변호사님께서 계약 관련된 지식재산권이랑 저작권에 관련된 아주 유용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